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어느덧 25년 3월 3주차 금요일이 지나가면서 SCHD의 25년 리밸런싱에 대한 발표가 이루어졌습니다. 본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자료를 계속 추적하던 중 유튜버 잼투리님께서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에 올라온 리밸런싱 자료를 토대로 자료를 만드신 것을 알게 되었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본사의 발표가 늦는다면 같은 지수를 추적하는 다른 운영사들의 결과를 보아도 된다는 것인데, 이런 게 창의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었습니다. 덕분에 저도 자료 출처를 토대로 편입 편출 종목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저만의 리뷰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기존 슈드는 다우 100 지수를 의미하며 리밸런싱 하기 전인 25년 3월 21일 기준 총 101개의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만약 에이스 타미당의 정보대로 편입 편출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번에 17종목이 빠지고 20종목이 들어오면서 슈드는 총 104개의 종목이 될 것입니다. 먼저 지난 24년 4분기 대비 25년 1분기까지 구성 종목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표에서 붉은색 배경을 한 종목은 지난 분기 대비 비중과 순위가 상승한 종목입니다. 이 내용을 토대로 비중 상위권으로 제약 섹터가 올라온 것이 눈에 띄며, 최근 주가가 좋지 않았다고 생각했던 코카콜라, 화이자가 상위권으로 올라온 것이 조금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지난 분기에 조사할 때는 주가가 유독 많이 빠져 저점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 보던 종목이 화이자, 펩시, 코카콜라였기 때문에 단 3개월 만에 슈드의 비중 순위가 이 정도로 올라왔나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승한 종목만 다시 정리해봤습니다. 다음의 표는 지난 24년 4분기 배당금 리뷰 시점과 비교해 주가와 슈드의 비중 변화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특이점으로 주가 변화율보다 슈드의 비중 변화가 더 높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의 주가 하락으로 비중이 감소한 부분이 영향을 주었을 수 있지만, 펩시코의 경우 주가마저 하락했는데 오히려 비중이 증가한 것을 보면 실제로 종목 리밸런싱에 대해 발표는 안 했지만 이미 진행 중이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주가 변화가 미비했던 화이자가 슈든의 비중이 급격하게 올라갔다는 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블랙록, 록히드 마틴은 주가 하락에도 오히려 비중이 상승했다는 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순히 주가 변화만으로 비중 변화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슈드의 25년 편입, 편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리스트는 다음과 같으며 이 중 1% 이상의 비중을 가진 종목들만 뽑아내면 편출은 4종목, 편입은 5종목입니다. 이 중 섹터를 보면 편출에서는 금융과 헬스케어가 많았고, 편입에는 에너지, 필수 소비재, 헬스케어가 다수로, 같은 헬스케어 섹터인 화이자와 머크를 종목 변경으로 본다면 이번 리밸런싱은 금융 섹터가 줄어들고 필수 소비재와 에너지가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1% 이상의 비중을 가진 편출 4종목에 1년간의 주가 변화율과 시가 변화율을 더해 1년 성과를 살펴봤습니다. 화이자와 USB는 1%대의 성과로 미비했기에 슈드라는 대학에서 학점 미달로 퇴학이 결정된 것으로 볼 수 있었고, 블랙록과 MTB는 각각 16.8%와 24.8%의 수익률로 성공적인 졸업 케이스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저는 역사적 저평가 구간에 있는 화이자보다 성적이 계속 좋지 못한 포드가 퇴출될 줄 알았는데 포드가 살아남았다는 점이 약간 의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럼 새롭게 들어오는 1% 이상의 비중을 가진 신입생 5종목의 성과도 살펴보겠습니다. 편출되는 기업에 비해 배당 성장률과 시가 배당률은 높은 수준이지만 최근 1년간의 성과는 좋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작년 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좋았던 기업들을 팔고 좋지 않았던 기업들로 리밸런싱하는 슈드의 종목 변화가 다소 의아할 수 있는데, 고평가받고 있는 기업을 팔고 상대적으로 더 저평가받는 기업을 매수하는 관점에서 이번 리밸런싱을 보아야 합니다. 슈드의 높은 배당 성장의 비밀은 고평가를 받아 배당 수익률이 낮아진 기업을 매도하고 저평가를 받는 기업의 주식을 많이 확보하는 과정에서 배당금이 성장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작년 브로드컴이 졸업하면서 슈드의 배당 성장률에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25년 리밸런싱에서 졸업하는 블랙록과 MTB의 수익률이 브로드컴보다는 낮을 거라 예상되기에 올해는 배당 성장이 조금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5년 평균 배당 성장률 기대치는 훨씬 높은 신입생들이기에 올해 슈드의 배당 성장은 신입생들이 얼마나 잘해주냐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입생 5대장을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COP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찾아 개발하는 기업으로
가장 최근 두 개 분기의 실적 발표에서 시장 기대치를 7% 아웃퍼폼하는 실적을 보여주었으며 시가배당률 기준에서 주가의 위치를 보면 평균값인 4%보다 낮은 상태로 현재 주가가 상승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머크는 화이자와 같은 빅파마에 속하는 제약회사로 단순히 시가배당률 기준에서 보면 화이자가 머크보다 저평가 상태이지만 주가 하락에는 이유가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슈드는 25년도에 반등할 가능성이 더 높은 종목으로 머크를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배당 성장 관점에서 머크는 최근 1년간의 배당 성장률은 5.48%였고 화이자는 2.44%로 상대적 우위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SLB는 석유 및 가스 산업 섹터에 속한 기업으로 작년 2분기 이후 계속된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2020년과 2021년 배당 삭감이 크게 있었기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이후 빠르게 배당금을 성장, 아니 회복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의외로 올해 루키 역할을 수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타겟은 대형 소매업을 하는 곳으로 리얼티 인컴의 주요 고객 중 하나인데 최근 1년간 주가 하락폭이 마이너스 41%로 개인적으로 투자하라고 하면 조금 무서운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배당금 성장 내역을 보면 조금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21년 이후 3년간 연속해서 두 자릿수대의 배당 성장을 해왔지만 작년 24년엔 1%대의 배당 성장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잠재력을 가진 종목이 슈드의 스캔을 통과했다면 올해 다시금 높은 성장을 보여줄 수 있을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배당 수익률 측면에서 역대 최고치 부근이기에 상당한 저평가 영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올해부터 실적이 상승 반전을 이루어낸다면 연말에 예상치 못한 기쁨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GIS는 우리에게 익숙한 프링글스와 하겐다즈와 같은 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로 25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 EPS 값이 시장 예상치인 0.96달러를 상회한 1달러를 발표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 EPS 값이 15%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즉, 식품 쪽 경쟁이 심화되고 성장이 둔화되면서 주가가 저평가 영역으로 진입한 것인데 다만 유명한 브랜드를 다소 보유한 만큼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위의 네 종목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종목의 편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기다리던 슈드의 25년 리밸런싱을 짧게 리뷰해봤습니다. 이번 리밸런싱은 3월 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배당금에 영향을 주는 건 2분기 이후가 될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저는 슈드의 종목 리밸런싱과 각 분기별 종목의 성과를 통해 배당주 투자에 관한 아이디어를 많이 받았었는데 솔직히 이번 리밸런싱 내용에서 신입생 중 개별 투자를 도전하기에는 조금 무섭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시청자분들 중 슈드 신입생 중 괜찮은 종목이 있었다면 댓글로 정보를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